겪게 되는데요. 증상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면 목과 어깨, 손목, 손가락 여러 부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가 많이 와요? 어깨에 많죠. 그죠? 이건 이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자세가 어때요? 이렇게 좀 적기는 자세가 아니라 앞을 보고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숙인 자세 때문에 어깨 근육이 많이 뭉쳐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목도 굉장히 좀 아픈 분들이 계시죠? 손목.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걸레질이나 뭐 이렇게 빠른 거 좋아하고 손빨래 많이 하고 막 점잖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편이에요? 난 깔끔한 성격에서 이렇게 점잖은 걸 좋아한다. 아니에요? 네,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이것도 반복 동작이거든요. 손목을 이렇게 제끼면서 쥐어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동작을 하지 말고 반복 동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중간중문 그래서 손목 터널 주문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오게 돼요. 예전에 보면은 나이 먹고 좀 심심하고 하니까 공장 같은데 수건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개는 그런 공장 있었어요. 거기서 한 몇 개월 동안 일하더니만 거기서 버는 비용을 다 써버린 거야. 병원에 갖다 줬어.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 동작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거기 이제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밑에 있는 그 물건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무릎을 이용해서 내려가면서 잡아야지. 허리를 구부리면서 잡고 한 번 정도 괜찮지만 계속 반복하면은 또 허리 굉장히 무리가 오기 때문에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질환의 단계가 있고요. 1, 2,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정도는 그냥 일을 진행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약간 통증이 온다. 이 정도는 1단계라고 할 수 있고 2단계는 이게 몇 달 정도까지 다 지속이 되는데요. 수면 방해가 일어날 정도로 아픈 경우에요. 이거는 작업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돼서 어떻게 아프기 시작하냐를 2단계라고 할 수 있고 3단계는 하지도 않고 쉬는 중에도 계속 아프다. 이거는 3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지 그냥 넘어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할 거는 한 장 넘기면 근골계 사후 예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활 서비스를 하시면서 많이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거기 그림 보시면 1인 보조하는 분, 침상에서 바닥에서 일으킬 때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대상자 무릎이 세우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자 무릎을 쭉 뻗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요, 내가 그 힘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하면은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허그 해보실까요? 허그. 어떻게 해요? 허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허그 한번 해보세요. 허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허그.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 허그를 한 사람은 목을 잡고 한 사람은 허리만 잡고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양쪽으로 대각선으로 가야 돼. 하나는 목으로, 하나는 겨드랑이로. 이래야 밀착되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좀 막 세우는 상태에서 양쪽 서로 호흡하면 밀착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굉장히 좀 내가 허리에 무리가 들어올 수 있다. 바로 방법이 그렇고. 둘이 보조할 때는 시트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이 보조할 때는. 그러면 만약에 침대에서 계시는 분이 침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럼 위로 이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어깨에다 손을 어깨만 넣고 위에 올라가서 아이고 위에 올라가서 하면은 보세요. 위에 올라가서 보통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또 가면 올라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자분 다 나가 계세요. 그래서는 이분이 누운 상태에서 다리 딱 벌린 상태에서 그 엉덩이가 발라가지고 쭉 밀려요. 네, 이렇게 하면 누이들은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밀리는 증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밀면서 골절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겨드랑이 들면서 겨드랑이 있는 이런 그런데도 이렇게 좀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분이 의식이 있으면 통제할 수 있으면은 일단 무릎을 구부리게 하고 그 다음에 허리와 정강이 쪽 거기다 손을 집어넣는데 손을 완전히 확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손은 대상자 손은 어떻게? 위로 뻗으라고 해야 됩니다. 침상 뒤쪽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손을 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엉덩이 살짝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내가 손을 이동시키면은 올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혼자서 의식 있는 환자 하는 방법이고 그게 힘들면 둘이 해야 돼요. 둘이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손을 쭉 집어넣고 마주잡고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로 위에 가서 풀어가느냐 밑에서 밀면은 육체의 모임이 되고 이거는 정석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휠체어 보조할 때입니다. 휠체어 보조할 때도 우리가 대상자를 잔존의 힘을 키워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침대에서 휠체어 이용할 때는 우리가 건강한 쪽에다 휠체어를 갖다 드릴까요? 아니 불편한 쪽에다 드릴까요? 건강한 쪽에다 해야지. 왜냐면은 침대에서 휠체어를 잡고 나는 불편한 쪽에서 보조하는 정도 이게 딱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으켜 세우거나 다른 데 이동할 때 그림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잡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요 우리가 밀착시키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밀착 오늘 근데 이제 그 대상자 옮기려고 할 때도요 항상 대상자가 앉아있는 그 양쪽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불편한 쪽에다가 무릎을 대고 우리가 불편한 쪽에 그 다리를 사이다 끼고 나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밀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허리가 너무 불편해. 나는 항상 척추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다리만 옮기는데 만약에 침대가 여기 있고 휠체어가 이쪽이잖아요. 그러면은 눈 상태에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 다리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직각.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를 틀고 그러면은 허리가 망가져요. 아시죠? 항상 어떻게요? 척추는 바르게 하고 다리를 옮기면서 이동을 도와야 된다. 이게 이제 트위터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2인 보조할 때 보세요. 2인 보조하는 거는 이거는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을 침대로 옮기거나 할 때 두 사람이 한다는 얘기인데 한 사람은 뒤에 서고 한 사람은 다리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에 있는 분이 더 힘이 센 사람이 있어야 될까?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상체를 쭉 들어야 되고 한 번은 다리 쪽을 전체를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간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목욕 서비스 수행을 갑니다. 목욕 서비스일 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어때요? 그 목욕 욕조에 들어갈 때 약간 미끌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미끌하는 걸 느끼시는데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고무 매트 있잖아요. 아주 고무 매트 얇은 거를 복지용고 파는 데에서 팝니다. 대상자들은 그거를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를 매트를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옮겨갈 때 한쪽이 편마비가 있거나 불편한 달고 오른쪽이 건강한 달다. 어느 쪽부터 넣을까? 건강한 쪽으로 넣는데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의자를 보조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면 좋겠죠? 보조의자를 이쪽으로 놓고서 앉은 다음에 건강한 쪽 먼저 가고 불편한 쪽은 나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의자가 이쪽으로 갔으면 나올 때 이렇게 놔줘야 돼. 일단 앉은 다음에 건강한 쪽도 빠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앉은 다음에 건강한 쪽 빼고 불편한 쪽 빼고. 그래서 이 순서만 잘 지키더라도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한다. 그림을 보시면 참고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욕조에 나올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자를 먼저 앉게 하고 건강한 쪽 오고 불편한 다리 옮겨준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 보조 시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그림은요. 요양보호사분이 어때요? 일직선으로 놓지 않았죠. 척추가 약간 굽어졌죠?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무릎이 굽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텐시한 데가 대퇴부예요. 우리 몸에서 뼈도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퇴부위를 우리가 숙이면서 물건을 잡거나 하는 방법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그림 볼 때도 지금 무릎이 많이 굽어진 걸 볼 수 있죠? 그 척추는 지금 바르게 된 상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질환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식사 도움을 할 때는 거기 선체로 식사를 도운다든가 마주 앉아서 식사를 보조할 때는요, 이 척추에 굉장히 무리가 와요. 서서 하게 되면 이게 고래 자세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주보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가 긴장이 돼요. 이렇게 할 때마다. 그죠? 수저를 이렇게 앞에 사람 음식 줄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옆에 앉혀서 이렇게 꺼주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옆에 앉아서 보조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옆에 앉으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 때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무릎을 펴고 하는 경우는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온다. 무릎을 구리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어느 운동을 좀 하시던 그 요가 선생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열심히 오신 분이 안 오셨지? 그랬더니 병원에 계시대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요가하고 운동을 많이 했지만은 아침에 스트레칭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밑에 신문, 우리 아침에 신문 오잖아요. 신문을 이렇게 구리면서 집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긴장이 돼가지고 허리가 삐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압이죠. 어떻게 돼요? 무릎을 구린 자세에서 이거를 일직선으로 한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냉장고 문 열고 박스 열 때 어떻게 하세요? 허리를 이렇게 구리면서 하는 분 많으실걸?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좀 건강해서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이게 어느 시점에 또 그렇게 이상이 올지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인대가 늘어나고, 그죠? 척추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든지 박스를 열든지 항상 무릎을 구리면서 척추 일직선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뼈가 텐시하네, 나는 이 정도 괜찮아. 여기 늑골이에요, 늑골. 뼈 있죠? 이걸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비뼈라고 하는 그 늑골을 차있고, 척추뼈 가는 거는 위부터 경추부터 해서 쭉 꼬리뼈까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추는 우리가 목뼈, 그런데 7개,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 그리고 척추, 밑추 하나씩 해서 이렇게 26개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척추가 그렇게 크거나 굵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비해서 참 공무원 좀 어떻게 지탱을 할까?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지 않으면 굉장히 움직이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나이 먹어도 가장 텐시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 것 같아요? 허리와 다리입니다. 허리뼈가 있어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불편하면 못 움직이죠. 상체는 좀 아파도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 팔 이렇게 하면 다닐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지루해 있어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허리와 다리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다리는 어떻게 하면 텐시니까? 운동해야 돼. 운동. 근육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상체에서 하체가 텐시하신 분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걷거나 하면요, 근육량이 다리는 많이 쌓여요. 웬만큼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이 근육이 많은 사람은 태워버려요.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먹어도 태울 수가 없어. 열량소모가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동을 많이 해서 그냥 많이 키워라. 다리에 하체 근육을 키워라. 그러면 상체도 우리가 상체는 괜찮은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부들은 우리 요리를 다 하죠?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에 잠깐 짬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뭘까요? 응? 다리도 다르지만은 상체 운동. 푸시업. 네, 왜냐하면 싱크대에서 할 수 있어요. 싱크대에서 저도 한 40번씩 합니다. 얘가 못 끓는 동안에 자리를 뜨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푸시업을 해가지고 한 40번씩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기 원래 근육량이 좀 쌓이고, 그다음에 걸으면은 이 하체가 좀 튼실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 보세요. 또 이게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서 일할 때는 자세를 보시면 보세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자세는 정말 안 좋다. 척추가 하게 돼요. 그리고 허리를 펴고 하는 자세가 좋은데, 일할 때는 그 똑같은 밀대를 이용하지만은 밀대가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래쪽을 향해서 멀리가 있고, 하나는 밀대가 그냥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부터 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까이부터 가는 거야, 서서.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거 밀대를 딱 놓고 다리를 딱 놓고 이렇게 밀고 다니네. 밀으니까? 그럼 좀 멀리 이동하세요? 아니 근데 밀대를 쓰긴 쓰는데 달랐다. 네, 그것도 이제 깨가 나니까 이제 발로 어떻게 하긴 해야 되니까 발로 깨가 집에가 발로 들고 다니는데 네. 그것도 발목이 아프죠. 네. 그 정도에 발목이 아프죠. 힘을 좀 줘야지 깎이니까 너무 슬슬하면 안 깎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발걸레 아시죠? 네. 예전에는 무슨 발걸레로 발로 그렇게 밀고 다니나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텐션심을 발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 허리 이렇게 구린 자세가 아니잖아요. 일자로 놓고서는 그냥 쭉쭉 밀고, 요새 발걸레도 나와요. 그래서는 또 이렇게 틈새나 탁자 이런 데는 우리가 뭐 물티슈 같은 거 그런 거 이용해서 뭐 많이 안 쓰더라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또 대상자 집에 가서 물리주 가지고 다 쓰고 다니면 안 돼. 적당히 유료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척추를 바로 세운다. 그리고 이제 엎드려 일할 경우도 혹시라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건 안 좋죠.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허리가 쫙 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척추 우회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강 증진 스트레칭을 통한 예방법이 나옵니다. 쭉 보면은 두 번째, 규칙적인 식생활, 일정한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런 글은 어때요? 그 시간이 일정하게 돼 있죠? 아침, 점심, 일하시는 분들 보통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계속 계신 분은 어때요? 점을 먹고, 또 군것질 좀 하다가 또 저녁을 좀 늦게 먹고, 그럼 나오는 거는 살이 꼬락꼬락하게 나온다.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피하 지방층이 복부로 많이 몰리고요. 다른 데는 이제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늘어서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휴식과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데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 7시간. 5시간, 6시간. 그래도 한 번 자면 내일 아침에 하시면 정말 복 받으실 분이죠. 이 잠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충분치가 못한다 그러면 좀 일찍 주무시고 해서 일단은 휴식시간을 좀 갖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시험을 갔다가 오늘 그냥 1시간 동안 정말 빨리 걷기 생전 안 하시니 그렇게 하면 힘들고,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해줘야 돼요. 가볍게 스트레칭 좀 하고 강도화 시간을 늘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시간, 3시간에 3 내지 4일 이상을 한다. 근데 매일 하는 사람은요, 매일 하는 사람은 시간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너무 근육에 젖살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이것도 또 굉장히 무리가 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3일, 4일 정도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씩 해라. 약간 숨을 찰 정도로 해라. 그 숨을 찰 정도라고 하는 거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숨이 너무 차가지고 얘기 못할 정도가 아니야. 그냥 얘기를 할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을 꼭 하라고 했어요. 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금 서서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다음 갑자기 탁 앉잖아요. 앉으면은
혈행이 내려갔던 게 위로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빨리 앉지 말라 하고 어느 정도 스트레칭 좀 하고 서서히 앉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운동을 보통 40분 정도 운동할 시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 40분 동안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유산소. 우리가 생각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유산소는 뭐가 있을까요? 걷기,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유산소는 근력 운동이에요. 덤벨 이용한다,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헬스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 이런 걸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20분씩 나눠서 한다 생각하면은 이게 먼저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시작해서 보통 20분까지가 탄수화물 태워요. 탄수화물을 초기 20분은 탄수화물 태워요. 그러다가 20분 이상이 되면 지방이 분해가 돼. 아시죠? 네, 20분 이상이 되면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분 동안에 그냥 운동을 딱 하고 나서 딱 스톱해버리면은 탄수화물 태운 거야. 그러니까 운동은 적어도 30분 이상씩 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할 때는 무산소 운동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먼저 유산소 하다가 나중에 무산소 운동하는 거는 연령수가 더 많다는 거야. 이렇게 순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토요일에 먹다. 산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다른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들은 스트레스도 없나 봐. 쉬려고. 근데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아라. 결혼하더라도 10년을 참으면 네 세상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이 뭐예요? 김어걸이 3년, 벙어리, 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10년. 그런데 10년을 계속 참다 보면 뭐가 생긴다? 화병이 생긴다. 어떻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정신이 딱하나 이런 분들이 매스컴마다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살아야 된다. 왜냐면 지금 사람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다 저러다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셨지만은 지금은 잘 관리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아까 뭐랬냐면 똑같은 환경에 이런 게 처했지만은 그냥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내가 터득을 좀 하자.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런 방법. 적절하게 그러시기에 내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면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대화를 큰다 생각하시고 대화. 그냥 이런 게 한번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어제까지만 친했던 사람이 나를 쓱 보더니 그냥 찌르르고 마치 하고 지나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쫓아가서 너 나한테 화났니? 이렇게 물어보는게요. 또 하나는 왜 그랬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 답이 안 나온 거야. 밤에 자다가도 생각나. 이러다 말겠지 하는데 내일 아침 되면은 5만 통 스트레스 받는 게 50이 있어요. 나한테 와 있어. 며칠 지나면은 500이 되고 5천이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즉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데 가서 쫓아와서 얘기하는 것도 막 비집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 요새는 다 전화기 있잖아. 얘기해보는 거야. 혹시 나 봤니? 못 봤는데, 그러니? 얘가 나를 본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차이나는 거죠. 근데 그거 좀 그렇게 오해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 며느리를 본 그 성당에서 일주일마다 이제 보게 나가요, 며느리를. 근데 표를 반주한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 딱 볼 때, 제가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네? 제가 나를 분명히 쳐다봤는데?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았대요. 저 오빠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랬어요. 집에서 오고 생각도 안 되겠더래요. 전화를 했어요. 아가야, 오늘 나 봤니? 그랬더니, 어머니 참 못 뵀는데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자기한테 인사하는 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나를 못 봤구나. 그래서 오해를 풀렸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이 며느리가 쳐다보면서 아유, 일부러 가서 좀 인사하기 좀 그러네. 아유, 귀찮아. 오늘 그냥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절대로 며느리가 안 하잖아. 그쪽 쳐보면은 언제 들어와서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대화를 풀어주면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친밀한 대인관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누구와도 좀 이렇게 잘 지내면 좋겠다. 그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라.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관련 방법 중 하나가 계획을 잘 세웠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왜냐면 시간이 자꾸 쫓기다 보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여유있게 내일은 뭐 입고 나갈까? 아유, 내일 아침 생각해. 그게 아니라 이 생활, 내일은 온도가 낮대더라. 이거 준비한다고 해야겠다. 이렇게 뭐든지 이게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참 좋겠다. 그리고 자기 이완법이라고 있어요. 이완법은 여러분들 근데 저 좋아하는 게 저는 햇살이 많은 그런 날들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럼 뭐 느끼세요? 햇살이 이렇게 내리치고 있을 때 한여름이 아주 공기 좋고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드십니까? 놀러 가고 싶다. 또 다른 거는 기분이 좋죠. 그러면은 그럴 때 뭐라냐?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말로 표현하면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딱 보고서는 좋네. 그냥 속으로 그런 하보다 하늘이 저렇게 파랄 수가 있냐. 정말 내 마음도 저렇게 늘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로 강화하는 연습을 또 하래요. 그리고 나쁜 건 또 나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한 거야.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는 왜 나를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요. 또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도 말로 강화하는 걸 하면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또 해소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져라. 꼬들꼬들해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니? 요새 크리스마스철을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포인세차 아시죠? 굉장히 예쁘죠? 포인세차 옷이 참 예뻐요. 넌 어쩌면? 네, 포인세차 빨갛잖아요. 너는 이파리 같은데 어쩜 이렇게 빨갛게 색깔 이쁘게 하니?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제가 한 2년 전에 그 포인세차를 하나 샀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게 됐는데 다 시들시들거리고 어떻게 나무해가지고 뼈대가 조금 주기가 좀 굵어졌거든요. 근데 얘가 빨간 꽃이 아니고 계속 파란 것만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봐야 그게 반대예요? 햇빛을 안 봐요? 햇빛이 너무 되면 빨간색이 다 바뀌는 그거를 반대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햇빛을 나니까 이게 파란 빛만 나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요새 날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안 놓고 약간 아래쪽에 놨더니 약간 거기 가서 붉은빛이 도는 게 나오더라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파래지는 게. 그래서 그것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식물도요, 실제로 말로 표현하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밥을 해놨는데 하나는 저주되는 얘기를 하고 한쪽은 사랑스러운 표현을 했더니 이거는 정말 좋은 곰팡이가 폈고 얘는 아주 시커먼 이상한 곰팡이 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밥이 지금 이게 뭐 생물 아니잖아. 그죠?
하고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쁘대, 사랑스럽다. 지금까지 송송TV 진구요 현장에서 방송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걸 다 심어주는, 얼어주고 그 꽃을 다 갖다가 집에서 키우는 취미가 있어요. 다 사요.